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띠와 오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띠의 성격과 오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띠의 성격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사실 오행과 연결된 의미와 깊이 있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띠의 성격은 오행의 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며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조금 깊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이제 소띠의 기본 성격과 그것이 오행 중 축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소띠는 12띠 중 두 번째에 해당하죠. 혹시 여러분, 이 12띠가 단순히 연도별 순서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나요? 각 띠는 자연의 원리와 오행이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띠는 오행 중에서도 축토에 속하는데요. 이 축토는 흙의 에너지를 지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점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띠는 대체로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급하게 변화하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착실히 다져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소띠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소띠 사람들은 변화에 막연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천천히 나아가길 좋아하는 편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도 소띠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소띠 사람들은 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보기보다는 차근차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과를 쌓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 소띠일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성격은 사실 축토라는 오행 속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축토는 겨울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봄을 준비하며 묵묵히 대지를 품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축토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 성향이 소띠 사람들에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띠는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띠 사람들은 흔히 대인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점은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소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이 바로 소띠 사람들을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제 소띠의 삶의 방식과 축토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띠의 인생관은 바로 축토라는 오행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축토라는 것은 그 자체로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자원이 모이는 대지의 근본적인 힘을 상징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흙이라는 속성이 지니고 있는 깊이와 묵직함, 인내심이 소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흙은 차갑고 고요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도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생명을 키우는 힘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흙의 성질이 바로 축토의 본질이며 소띠의 성격에도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이러한 축토의 특성은 소띠 사람들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과도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소띠 사람들은 일상에서 무엇보다 안정성과 꾸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들은 대체로 한 가지 목표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과를 당장 보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길게 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소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랍니다. 예를 들어 소띠 사람들은 사업이나 학업을 할 때 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충분히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소띠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 특성 중 하나죠. 소띠의 삶의 방식은 농부가 대지를 가꾸고 씨를 뿌린 후 수확을 기다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라는 존재를 떠올려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실함과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농부는 눈에 띄는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흙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수확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오는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바로 소띠 사람들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성향 덕분에 소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띠 사람들이 왜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띠는 본래 강한 기운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띠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소띠의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감정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소띠의 안정적인 성향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불안정해지거나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던 물건이라면 소띠의 묵직하고 성실한 에너지가 그 흔적과 맞지 않아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새 물건을 통해 본래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소띠는 강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 물건을 통해 본인의 기운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답니다. 남이 쓰던 물건은 그 사람의 흔적, 감정, 경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띠의 고유한 에너지가 그 물건의 영향으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새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띠의 강점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맞아하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물건 하나도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띠가 피해야 할 중고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흥미롭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침대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하는 공간이 바로 침대이죠. 그런데 남이 사용했던 침대에는 그 사람의 감정, 기억, 그리고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띠가 남이 쓰던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잠자리에서 불안감이 들 수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소띠 사람들은 새 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운을 온전히 유지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물건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나타내며 개인의 목표와 방향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물건이죠. 남이 신던 신발에는 그 사람의 길과 방향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자신의 길을 확고히 알고 꾸준히 걸어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에너지가 담긴 신발을 신으면 자신만의 길을 잃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신발을 신으면 소띠는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더욱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기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의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물건은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과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일상적인 리듬과 경험이 담겨 있는 물건이죠. 남이 사용하던 시계를 차면 그 사람의 시간과 생활 리듬이 묻어 있어 소띠가 규칙적이고 일관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띠에게는 새 시계를 통해 자신의 시간 리듬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소띠에게는 새로운 시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계 하나를 새로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패턴을 지키고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주 멋진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소띠분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소띠의 기본 성격과 오행축토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제는 소띠의 성향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띠는 그 특유의 성실함과 인내심 덕분에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흔히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하지만 이런 성향이 과해지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소띠분들은 책임감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너무나 성실하게 임하려다 자신을 힘들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은 좋지만 지치고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띠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신의 속도와 페이스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띠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강해서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건강하게 나아가려면 잠시 멈추고 재충전하는 시간, 이것이 소띠분들에게 필요해요. 소띠는 또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해요. 소띠분들은 워낙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성취를 느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을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에도 여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띠는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소띠분들은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대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관계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이라면 타인에게 신뢰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분들은 약속을 지키고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줄 수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띠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소띠분들이 너무 안정과 신뢰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때로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소띠분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조언은 바로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띠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삶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띠분들은 강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기회를 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태도는 소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삶의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선 방식이라도 시도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가끔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소띠가 가진 안정감과 끈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소띠분들에게 드린 조언들 많은 공감이 가셨나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특히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띠분들은 자신을 챙기는 일보다 타인을 배려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변화와 성장을 천천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삶에서 필요한 것은 때로 한 걸음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주변과의 관계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보세요.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어느새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띠와 오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띠의 성격과 오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띠의 성격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사실 오행과 연결된 의미와 깊이 있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띠의 성격은 오행의 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며 알아볼까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오늘 내용은 조금 깊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세요.
이제 소띠의 기본 성격과 그것이 오행 중 축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소띠는 12띠 중 두 번째에 해당하죠. 혹시 여러분, 이 12띠가 단순히 연도별 순서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나요? 각 띠는 자연의 원리와 오행이라는 아주 깊은 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띠는 오행 중에서도 축토에 속하는데요. 이 축토는 흙의 에너지를 지닌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입니다. 이 부분에서 소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성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점차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띠는 대체로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 급하게 변화하는 걸 선호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착실히 다져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소띠에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소띠 사람들은 변화에 막연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천천히 나아가길 좋아하는 편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도 소띠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소띠 사람들은 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목표에 도전하는 스타일이에요.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보기보다는 차근차근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인내와 끈기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성과를 쌓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주변에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 소띠일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성격은 사실 축토라는 오행 속성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축토는 겨울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겨울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을 때에도 봄을 준비하며 묵묵히 대지를 품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축토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 성향이 소띠 사람들에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띠는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띠 사람들은 흔히 대인 관계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 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점은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잖아요. 소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이 바로 소띠 사람들을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이제 소띠의 삶의 방식과 축토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띠의 인생과는 바로 축토라는 오행적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축토라는 것은 그 자체로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자원이 모이는 대지의 근본적인 힘을 상징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흙이라는 속성이 지니고 있는 깊이와 묵직함, 인내심이 소띠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흙은 차갑고 고요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도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생명을 키우는 힘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고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키워내는 흙의 성질이 바로 축토의 본질이며 소띠의 성격에도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특징이랍니다. 이러한 축토의 특성은 소띠 사람들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과도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실제로 소띠 사람들은 일상에서 무엇보다 안정성과 꾸준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들은 대체로 한 가지 목표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과를 당장 보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길게 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소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랍니다. 예를 들어 소띠 사람들은 사업이나 학업을 할 때 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충분히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소띠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 특성 중 하나죠. 소띠의 삶의 방식은 농부가 대지를 가꾸고 씨를 뿌린 후 수확을 기다리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라는 존재를 떠올려 보시면 자연스럽게 성실함과 인내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거예요. 농부는 눈에 띄는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흙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수확의 날을 기다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오는 꾸준한 노력과 성장이 바로 소띠 사람들의 삶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성향 덕분에 소띠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띠 사람들이 왜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띠는 본래 강한 기운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띠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물건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소띠의 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감정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물건의 경우 소띠의 안정적인 성향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불안정해지거나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던 물건이라면 소띠의 묵직하고 성실한 에너지가 그 흔적과 맞지 않아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 새 물건을 통해 본래의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소띠는 강한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 물건을 통해 본인의 기운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답니다. 남이 쓰던 물건은 그 사람의 흔적, 감정, 경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띠의 고유한 에너지가 그 물건의 영향으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새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외부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소띠의 강점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맞아하고 공감하실 것 같아요. 물건 하나도 자신의 에너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띠가 피해야 할 중고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흥미롭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침대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재충전을 하는 공간이 바로 침대이죠. 그런데 남이 사용했던 침대에는 그 사람의 감정, 기억, 그리고 에너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띠가 남이 쓰던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잠자리에서 불안감이 들 수 있고 심지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답니다. 소띠 사람들은 새 침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기운을 온전히 유지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물건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의 연결을 나타내며 개인의 목표와 방향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물건이죠. 남이 신던 신발에는 그 사람의 길과 방향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는 자신의 길을 확고히 알고 꾸준히 걸어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에너지가 담긴 신발을 신으면 자신만의 길을 잃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신발을 신으면 소띠는 자신의 목표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더욱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여기서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단순한 외출의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확실하게 걸어간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물건은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과 흐름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며 그 사람의 일상적인 리듬과 경험이 담겨 있는 물건이죠. 남이 사용하던 시계를 차면 그 사람의 시간과 생활 리듬이 묻어 있어 소띠가 규칙적이고 일관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띠에게는 새 시계를 통해 자신의 시간 리듬과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소띠에게는 새로운 시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시계 하나를 새로 착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패턴을 지키고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건 아주 멋진 선택이 아닐까요? 이제 소띠분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소띠의 기본 성격과 오행축토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야 할 물건들에 대해 설명드렸죠. 이제는 소띠의 성향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띠는 그 특유의 성실함과 인내심 덕분에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주변에서도 흔히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하지만 이런 성향이 과해지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 소띠분들은 책임감을 지나치게 느끼거나 너무나 성실하게 임하려다 자신을 힘들게 몰아세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욕은 좋지만 지치고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해요. 그래서 소띠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신의 속도와 페이스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띠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강해서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책임감은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신의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건강하게 나아가려면 잠시 멈추고 재충전하는 시간, 이것이 소띠분들에게 필요해요. 소띠는 또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성취감을 쌓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필요해요. 소띠분들은 워낙 안정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면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성취를 느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을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더 큰 도전에도 여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띠는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소띠분들은 한번 신뢰를 쌓은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대하고 책임감을 지니며 관계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분들이라면 타인에게 신뢰와 성실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띠분들은 약속을 지키고 일을 맡으면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줄 수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소띠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소띠분들이 너무 안정과 신뢰에만 집중하다 보면 때때로 변화에 대해서는 경직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소띠분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조언은 바로 유연한 사고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띠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삶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띠분들은 강한 안정감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유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기회를 포용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안정감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려는 태도는 소띠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삶의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낯선 방식이라도 시도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가끔씩 들어보세요. 그러면 소띠가 가진 안정감과 끈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수용할 수 있는 더 넓은 안목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오늘 소띠분들에게 드린 조언들 많은 공감이 가셨나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선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특히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띠분들은 자신을 챙기는 일보다 타인을 배려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욱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변화와 성장을 천천히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께도 이 좋은 내용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삶에서 필요한 것은 때로 한 걸음 쉬어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주변과의 관계도 한층 더 단단하게 다져보세요. 그렇게 작은 변화를 시도해 나간다면 어느새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되실 거예요.